여러분은 우리 사실 어 지금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근데 사실 514 미라클 모닝 챌린지를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12월 1일부터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어차피 하니까 미라클 노트라도 받아봐야지. 사실 이런 생각으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12반 들어오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너무 좋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음,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너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옆에는 좋은 에너지를 닮는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12반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얻었고 많은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올사 챌린지 하면서 저는 책 읽기와 글쓰기를 이제 미션으로 잡았는데 514 챌린지 하는 2주 동안 쓴 글로 이제 이번에 브런치에 작가 신청해서 작가도 됐었고 저는 이번에 514 챌린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많은 에너지, 좋은 에너지 가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사실 주제는 왜 우리가 조리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서로서로가 에너지를 많이 주고받아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톡방에 스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온 말이 이게 조리 있게 말하기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아는 거예요.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말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할까요? 바로 첫 번째는요. 두 가지 다 해당되세요? 첫 번째는 생각이 앞서 있어서 그래요. 우리 생각은 말은 이제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이미 3층에 도달해 있으면 결국 나의 말은 지금 1층을 달리고 있는데 생각이 3층으로 가 있으면 2층을 건너뛰고 3층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4일 동안 미라클 모닝을 했거든? 그래서 엄청 배웠잖아.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어, 대부분이 둘 다 해당되시네요. 네. 바로 왜? 뭘? 이게 빠졌어요. 그, 듣는 사람은 14일 동안 미라클 모닝을 했어. 그래서 엄청 배웠어. 뭘 배웠는데? 라는 의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 생각의 흐름에 따라가려면 내가 14일 동안 미라클 모닝을 했거든. 근데 14일 동안 학장님이 캡틴이 돼서 매일 아침 나를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 함께했던 12반 친구들이 좋은 재능을 매일매일 공유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웠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 2, 3층을 다 함께 거쳐가면서 그러니까 청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많이 배웠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갖지 않는 거죠, 내 말에. 그래서 가장 좋은 말하기는 사실 상대로 하여금 들으면 바로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하기가 제일 좋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내가 설명하거나 나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예요. 사실 질문 화법은 조금 더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말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3층으로 가 있다면은 1층으로 끄집어 내리셔서 말과 생각을 동시에 움직이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이 없거나 핵심이 너무 많은 경우예요. 자, 내가 오늘 미라클 모닝 한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카톡 켜서 유튜브 링크 타고 미라클 모닝을 들었어. 그리고 끝나고 인스타로 인증해야 해서
인증하고 났는데도 7시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아직 안 일어났어. 아싸! 하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7시쯤 일어나더라고. 애들 밥 먹이고 준비하고 보냈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없습니다. 시간 여유. 예나원님 핵심 되게 잘 찾아주시네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결국, 그쵸? 이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을 그냥 말로 전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간 여유, 예나원님이 말씀하신 시간 여유를 핵심을 담아 볼게요. 핵심을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애 둘을 낳고 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근데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온전한 내 시간을 처음 가졌다? 5시에 일어나서 학장님 강의 듣고 내 공부하고 학장님이 마무리까지 다 했는데 6시 20분밖에 안 됐더라고. 애들이 보통 7시에 일어나니까 나한테 40분이라는 시간이 더 남은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이나 더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그래서 난 앞으로도 미라클 모닝을 꾸준히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핵심이 뭐예요? 나만의 시간. 시간 여유.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온전한 내 시간을 가지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을 하나를 정확하게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내에 하나의 핵심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심이 없는 것보단 핵심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조리 있게 말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나 스스로 먼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앞에 이제 이야기를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내가 배움을 전달하고 싶다 하시면은 나는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셔야 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장점을 전달하고 싶다 하면은 그 장점을 핵심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넣어서 전달하려고 하면은 사실 듣는 이로 하여금은 약간 과부하가 느껴질 수도 있고요. 둘 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핵심은 하나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시간의 흐름에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핵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삼천포로 빠져요. 다른 이야기로 갔다가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더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 주제와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핵심을 정했잖아요, 우리가. 이 핵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그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이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스피치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제가 스피치 수업하면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TPO인데요. 여러분 혹시 TPO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저도 삼천포 가끔 빠집니다. 삼천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TPO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TPO는요. 타임, 시간.
그쵸, 시간. 맞다. 또 place, 장소. 그리고 occasion,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TPO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패션에서 패션 쪽에서 이제 옷을 입을 때는 때와 장소에 맞춰서 입어야 한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갈 때는 등산복을 입어야 되고, 뭐 갖춰진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 네, 시간, 공간, 상황 맞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게 사실 TPO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TPO가 옷을 입을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고, 이 우리의 말을 나의 센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보통 쟤는 센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도 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방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 중에서는 먼저 내 주장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에요. 내 주장은요, 내 주장에 달하는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주장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구분하셔야 돼요. 내 주장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유재석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유재석 씨 팬이거든요. 근데 유재석 씨 너무 잘생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주장일까요? 그쵸. 판단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유재석 씨가 왜 잘생겼어? 상대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수트핏도 좋고,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 눈엔 잘생겼지. 라고 얘기하면, 이게 객관적인 논증이 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재석 씨는 되게 노력하는 노력파 연예인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주장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뭐 많은 근거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유재석 씨가 런닝맨을 촬영할 당시에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런닝맨이 달리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쫓고 잡히고 이런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잡혀야 프로그램에 재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잡히려면 자기가 게스트로 나오는 이들하고 체력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운동을 계속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런닝맨 하신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 운동을 이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유재석 씨는 노력하는 노력파 연예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장에 대한 근거, 다시 저의 주장, 순서가 되는 거죠. 자,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면 그건 어떤 말하기가 될까요? 근거가 없이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것. 6시에 기상해서 아침 신문을 매일 읽으신데 이것도 정말 노력이신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된다. 파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거기 때문에 맞아요. 노력파 연예인 맞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 이런 뭐 6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매일 읽는데 아니면 운동을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동을 계속 했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재석 씨는 노력파 연예인이야. 니네가 뭐라고 해도 노력파 연예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아요. 그건 독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불통, 아집, 꼰대 이런 단어들로 약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주구장창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리 있게 말을 하려면 내가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일단 대셔야 되고요.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나 이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사례 아니면 설명을 대신 다음에 다시 나의 주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이 방법을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A, B, A 다시 방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A, B, A 다시로 얘기를 할 경우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게 A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결론, 본론, 결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조리 있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바로바로 습득할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이 먼저 나와야 돼요. 결론을 얘기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논증, 근거를 대시고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나 사례들을 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의 주장으로 넘어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예시 들은 내용에 대해서 주장은 뭐예요? 유재석 씨는 노력파 연예인이야 가 되겠죠. 근거는 뭐예요? 그 런닝맨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어.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이 예시가 바로 자신의 달리기 실력을 늘려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읽었대. 이게 근거에 대한 예시와 설명,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하는 유재석 씨는 노력파인 것 같다. 가 이제 조리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는 뭐다? 주장, 근거, 예시 설명,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 단어를 따서 주근 예주라고 부르거든요. 주근 예주 나의 주장을 설명할 때 맞아요. 결론, 본론, 결론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의 주장은 주장, 근거, 예시, 주장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보통 사업, 판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나의 주장을 먼저 내세워서 얘기하다 보면 사실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고객들 좀 약간 처음부터 거부감을 약간 이렇게 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 그리고 상담을 할 때 물건을 판매할 때 이럴 때는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상대를 설득시키기가 훨씬 쉬워요. 그때는 why, what, how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why, 왜 예요. 그러니까 why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직장 내 프레젠테이션은 강연형 프레젠테이션이랑 다르잖아요. 직장형 프레젠테이션은 뭐예요? 그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제품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할 때는 어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y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고 what은 그러면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 그리고 how는 뭐냐?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보통 많이 하면 제가 되게 동의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치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는. 그때도 동의율이 조금 높았고, 지금 이제 센터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상담을 했을 땐 동의율이 높았어요.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주로 이제 예를 들면은, 공무원 면접 준비생들이 좀 많이 왔거든요. 공무원 면접 준비생들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구를 잡아야 할까요? 이 학생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온 엄마를 잡아야 할까요? 그쵸. 엄마예요. 왜냐면 주도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함께 안 와요. 근데 엄마와 함께 왔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엄마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타겟을 엄마로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쵸, 돈줄. 고생 많으셨죠. 아들 공부시킨다고 진짜 고생하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경상도기 때문에 사투리를 조금 예시를 들 때는 많이 쓸 수 있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진짜 산 넘어 산이라고. 이제 필기 합격시켜놨더만. 면접이 맞죠? 문제죠. 요새 공무원도 면접이 많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쓰일까. 엄마 진짜 고생하셨다. 아니,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학생.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를 잡아요. 그러면은 사실 공무원 준비하는 엄마들은요, 애가 타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사투리.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준비하는 엄마들은 제 남동생도 사실 공무원 준비를 해봐서 제가 아는데 엄마들은 애 같아요. 제 동생이 횟수로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2년 반을 남자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엄마가 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엄마 마음에선 드는 거예요. 합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합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돈도 사실은 많이 들죠. 공무원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필기 공부하는 동안 엄청 많이 마음을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일단 녹여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기를 제가 걸었죠. 필기 시험 어렵게 합격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면접이 문제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면접이 문제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제 저는 왓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머니 저희는 지금 5년째 9급, 7급, 지방직, 군무원, 소방직 매년 합격자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면접 트렌드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돼 있고 매년 이 친구들이 와서 기출 문제를 다 알려주고 가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매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학원이랑 달라서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 시간마다 모의 면접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합격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희 센터에서 면접 보는 게 더 어려웠어요. 실전이 더 쉬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무원 면접 프로그램이 진짜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왓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 면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센터는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How? 당신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알려드려야죠. 어머니 수강 신청은 1대1 코칭도 있고 소규모 수업도 있어요. 결제는 카드로 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하셔도 돼요. 면접생이 이제 바라보면서 잘 들었죠? 이 비싼 돈 들여서 엄마가 학원 끊어주는 거니까 꼭 프로그램 잘 따라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어머님께는 어떤 지침을 드렸어요? 결제하시면 됩니다. 지침을 드렸고
수강생에겐 어떤 지침을 줬어요? 수업 잘 따라오세요 라는 지침을 줬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어머님들이 그래요. 아유 선생님 우리 애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니는 쌤 말 잘 듣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러고 사실 카드 결제하시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할 때는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요. how,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상대를 조금 더 설득하기 쉬운 방법이 돼요. 화장품을 만약에 판매해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 요즘 겨울이라 엄청 건조하죠. 막 진짜 막 쩍쩍 갈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 벌리면 여기 쫙쫙 땡기고 진짜 땡긴다 그죠? 많이 힘들다 그죠? 이게 Y가 되겠죠. 그러면 What은 뭐예요? 어머니 이 화장품이 뭐 병풀 출출물이 들어가지고 재생, 젊은 피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무슨 오일이 들어가지고 피부를 촉촉하게 오래 24시간을 수분을 유지해준대요. 무엇이 너의 건조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쵸? 병풀 추출물, 뭐 무슨 오일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침 저녁에 기초 케어 다음에 바르기만 하면 돼. 어렵지도 않아. 3만 원이에요. 이거예요. 그렇게 판매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엄마들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이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왜 공부해야 돼? 너는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왜?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시간 흐름에 따라서 네가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넌 어떻게 하면 되니?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나의 주장, 근거, 예시, 주장보다는 why, what, how 방법이 조금 더 넓은 방면에서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구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내가 주장, 근거, 예시, 주장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너는 이렇게 행동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짜증내죠. 맞아요. 엄청 싫어하겠죠. 니 미쳤나 이럴 수도 있어요. 말이 길다. 정없어. 다 나와요 지금. 네. 친구들은 맞아요. 왜 답을 내려고 해?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재수 없어. 그쵸? 친구들이 싫어할 거예요. 100% 싫어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들하고의 모임,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에서도 싸움 안 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사적인 모임에서도 사실은 친구들을 설득해야 될 때가 있고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나는 조금 더 야, 니 진짜 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 두 가지 방법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먹고 니 좀 리얼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의 조리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나의 감정을 닮은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꼬마애라. 이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저희 남편한테 아 고마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저희 남편이 한 번씩 얘기해요. 너 스피치 강사 맞아? 이렇게. 아, 저희 남편이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니 스피치 강사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집에서는 사투리가 프로급이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감정을 담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친구를 이번에 미라클 모닝으로 끌어들였거든요. 그때 했던 모임이 뭐냐면 야 있잖아 매일 아침에 5시에 학장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 근데 그때 진짜 웃긴 게 얼굴도 몰라. 말도 안 섞어봤어. 그리고 학장님 나 실제로 본 적도 없어. 아 실제로 본 적은 있구나. 학장님은 나를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울고 웃는다? 다 같이? 그 학장님이 모닝 이러면은 11,000명이 막 짹짹짹짹 이래갖고 진짜 사이비 종교 같거든.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많이 컸어. 이게 학장님이 캡틴이 돼서 우리 11,000명을 이끌어주는데 11,000명이라는 공부 친구들이 생겼어. 아, 있잖아. 이게 있으니까 진짜 왠지 모르게 막 자신감도 생기고, 아, 왠지 모르게 나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자신감 가지고 했더니 그 14일 동안 내가 진짜 많이 컸고, 그 작은 성공을 몇 가지를 이루었거든. 그게 나는 진짜 많이 컸더라고. 니도 내랑 같이 514 챌린지 안 할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중간에 등록을 했어요. 사이비 종교 같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좀 처음에는 약간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좋은데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정말 중간에 신청을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뭐냐,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너의 문제는 뭐야? 너는 지금 현재 현실에 너무 안주해 있어. 그래서 넌 무엇을 해야 돼? 넌 미라클 모닝을 해야 돼. 왜? 미라클 모닝을 하면 학장님이 공부도 시켜주고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면 돼? 넌 미라클 모닝을 신청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느낌이 다르죠. 뒤에는 조금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 지시하려는 느낌이 강하다면 감정을 담은 스토리텔링.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담아야 돼요. 내 감정이 온전하게 뭐예요? 나 진짜 니랑 같이 크고 싶어. 이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의 진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심을 담은 스토리텔링이 결국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좋은 건 함께. 언제나. 네. 짹짹교로 만들어보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사실은 하나예요.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말하기 방법을 잘 배웠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 맞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진심이에요. 이 스토리텔링은 내 감정 진심이 진짜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뭐 어떠한 기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말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이 커요. 여기서 만약에 제 감정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김미경 학장님이 하시는 514 챌린지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 11,000명이 모여 있거든. 팩트만 이제 스토리로 만들어가면
11,000명이 모여 있고 이 11,000명이 사실 얼굴도 모르고 다들 생판 남인데 한 사연에 같이 울고 웃고 막 꽁트 틀어주면은 막 인서타 이러면서 다 같이 그거 인서타 이래 쌓고 이게 약간 이걸 따라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해. 근데 내가 있잖아. 여기서 조금 많이 컸어. 뭐 14일 동안 뭐 착장님이 이렇게 좀 나를 끌어주는 것도 같고 친구들도 함께 으쌰으쌰해서 많이 컸는데 그래서 나도 니랑 같이 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나의 진짜 너 진짜 니랑 같이 하고 싶거든. 이거에 마음을 담는 것과 빼는 것은 전달하는 입장에 있어서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설득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장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장. 인서트. 제가 사실 아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네, 즐거운 서피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네, 오늘 꼭 한번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나의 진심을 닮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번 설득을 시켜 2월 달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진짜 등록을 했어요. 중간에. 잘 꼬셔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말할 때는 주장, 근거, 예시, 주장. 그렇죠. 결론, 본론, 결론.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받쳐줄 예시나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나의 주장으로 마무리 빡 찍어주시는 거. 네. 그리고 직장 내 뭐 프리젠테이션, 문제 해결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이나 뭐 신제품 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뭐 영업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우리 아이를 설득시킨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why, 문제점을 제시하시고요. 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지 what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넌 어떻게 하면 되는지 how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why, what, how.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내 감정을 온전히 담은 스토리텔링을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사실 어려운 거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조금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생각이 먼저 나가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각은 이미 3층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끄집어 내렸다가 여기서 또 뭐 넣었다가 막 이렇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하셔야 돼요. 네,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말을 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스피치적인 부분이 또 들어간다라면은요. 상대가 말이 끝나고 내가 바로 말을 한다라는 거, 이것보다 상대가 말이 끝나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잠깐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신중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늦게 말해?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의 신중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하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이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수강생들을 조금 많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거든요.